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추진 사업 과정에서 해군이 빚어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전무리님. 예, 안녕하십니까. 요새도 열받는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이 제주 해군과 경찰을 볼 때면은 아마 열이 받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아이 새끼들 열받아서 잠이 안 오네. 아 참 진짜. 네, 그 9월 27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돼서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려왔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사업단 이은국 대령이 강정마을 중덕해안가 구럼비바위가 보존가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국이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지 구럼비바위가 보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예.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저 이은국 해군기지 사업단장은 이 해군기지 사업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이간질시켜왔던 주역인데요. 네.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유관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가정보원, 제주지방경찰청 등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과 측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경찰은 인신 구속이 있어야 반대 수위가 낮아진다고 조언했고, 제주도 부지사는 해군이 공세적으로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걸 실행에 옮기자고 무슨 약속을 한 게 아니고 각 기관의 입장을 이렇게 언급한 것이니까. 그러다가 이 보수단체와 협의해서 올해 8월 4일에 강전천 앞에서 종북 좌파 척결 걸기대회를 모의해서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해군기지 사업단 측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스피커와 각종 장비들을 제공했는데요. 이은국 대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그 당시 종북 좌파 척결 걸기대회에서 해군이 보수단체 현수막을 걸어준 것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까지 다뤄졌는데요. 예, 이 당시 보수단체 걸기대회장에서 이 종북 좌파 물러나라는 이 현수막이 내걸렸는데요. 이것을 바로 해군 소령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북한의 김정일이가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무참히 척살하는 데 있는데, 대한민국 해군도 이런 점에 있어서 한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3개월 전에 보자면은 해군기지 사업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해군 방소령이 당신 북한 사람 아니냐? 이게 북한 사람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군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자기들이 주적으로 규정한 이런 북한 공산당 취급을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당신 북한 사람이냐고 그 조롱을 했던 그 해군 XX 소령, 그 사람이 불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 바지선에 올랐던 송강호 박사를 발로 차서 바다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 한두 번 찬 게 아니죠. 네, 여러 번 찾고 그 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해군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종북 좌파 취급을 하고 또 때리는지 이해가 저는 전혀 되지 않았고요. 사실 이 해군 기지가 없어서 이 나라가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따위 해군이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끼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은국 대령인 것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적 취급을 하면은 어떻게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을 적 취급을 하는 이들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해군기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해군기지를 만드는 건지 의문이 들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럼비바위가 있는 중덕해변은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의 보존과 발굴은 그 어떤 총칼의 역할보다도 막강합니다.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문화재 발굴을 하는 것, 바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곳 일대 공사 중지 요청을 했지만 해군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지금 사업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곳 주민들이 지역 갈등을 겪으며 고통받는 것이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나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훼손되는 것이나 전혀 개의치 할 바가 없죠. 해군 입장에서는 우선 이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육군과 공군의 주도권이 밀렸던 이 해군이 자기네들이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해군의 몸집 불리기 사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9월 2일. 정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해군들이 경찰 병력 1000여 명을 이끌고 들어왔어요. 중덕 해변으로 들어가는 그 삼거리에 펜스를 치고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뚫겨 패고 연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 야 5당 정당에서도 공권력 투입을 결사 반대했고요. 또 제주도 의회에서도 이것만은 안 된다. 무력 해결만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경찰들은 무력을 이용해서 해군과 함께 쳐들어왔고 사람들을 무참히 끌고 갔죠. 사실 이곳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제 4년 반이 지나서 거의 5년에 가까운 이런 시간 동안에 단 한 번의 폭력 집회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1000여 명이 넘는 육지, 무장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사람을 진짜 취급하듯 체포해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날은 35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서 무참히 끌려가며 천지에는 주민들의 비명소리가 진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과 해군 이응국 대령 등이 이 상황에서 이빨을 환히 드러내면서 즐겁게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저도 피가 끓어오르는데 그 사진 다 유포가 돼서 저도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시민들이 무참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눈으로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자신들이 무찔러야 할 적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민들이 체포되어 가는 상황이 아주 흡족한 것이죠. 아니 씨발 좀 웃더라도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웃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꼭 보이는 데서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웃고 그래야겠습니까? 그런 새끼들은 욕을 처먹어도 싸죠. 그렇죠. 욕 좀 많이 얻어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욕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정마을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군과 경찰 같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안보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 참담하고 사실 군인도 이제 전쟁 중에 적과 싸우다가 적이 쓰러지면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게 사실 그 인간으로서 도리고 최소한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국민을 뚫겨 패놓고 체포해가고 이러면서 그 옆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있다니 이런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자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놈들이 추진하는 해군기지 사업이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해군들은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강정마을에서 다만 제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 특히 그 10월 2일 밤에 벌어진 사건은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들이 중덕 해변으로 들어간 삼거리, 중덕 삼거리에서 이제 대학생과 이제 밥을 먹고 있었죠. 그렇죠. 저녁 한 7시 무렵이었는데요. 대학생 하나가 해군기지 사업장 안에 구럼비 바위를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그 월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담을 넘자마자 해군 해난구조대라고 하는 SSU 대원들과 이제 해군들이 그 대학생들이 넘어오는 낌새를 어떻게 알아차렸나 봐요. 미리 그 철조망 펜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대학생들이 넘어가니까 남학생, 여학생 가리지 않고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고 땅바닥에 이제 패대기를 치고 목을 조르고 또 철조망 쪽으로 계속 밀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야! 방소령! 그런데 여기 이 여학생들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방소령이 아닌가요? 아니 방소령, 네 저도 똑똑히 봤는데 봤습니다. 네. 국민은 알기를 이렇게 호구로 알고 있나? 사실 그 펜스로 둘려 쳐지고 쟤네들이 철조망을 쳐놓긴 했지만 이것이 공인된 국방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만약에 국방 군사시설이었더라면 대학생들이 총살을 당했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업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사장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네, 동네 공사장 같은 수준인데 해군들이 그곳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생 한 명의 옷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네. 그 저도 그 위에서 이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상황을 봤는데 학생 한 명이 이제 펜스에 이렇게 그 허벅지가 꼈어요. 근데 방소령인지 누군지 그걸 억지로 끌고 가면서 학생의 살점이 뜯겨 나가고
이런 식의 정말로 진짜 분노를 일으키는 야만적인 진짜 개 돼지를 취급을 하듯 대학생들 그렇게 하고 그 해군이 대학생들 협박도 하고 그렇죠. 네, 뭐 너희들은 이제 빨간 줄 갈 거다. 아니 니네가 경찰이냐? 니네가 법을 알아? 너희들 총이나 쏘고 그런 애들이 무슨 협박을 해? 그리고 또 지네들이 이제 폭행 사건이 문제가 될까봐 그렇죠.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렇죠. 아니 경찰서 유치장까지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 폭행한 사람이 이러면서 지목까지 했더라고요. 지네들이 무슨 사법기관이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학생 인터뷰를 여기서 잠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신상 정보 다 안다. 아니면 뭐 나와서 군대 나와서 찾아서 죽이겠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빨간 줄 보인다 이런. 뭐 804-500이래 막 그런 말도 했다고 그런 제가 폭행죄로 잡혀갔다는 게 참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폭행죄로 지금 거기 조사서에 폭행죄로 돼 있어요, 그럼? 네.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렇게 몰아가려 한 그런 게. 네. 자, 이러니 개새끼들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폭행당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는 못할 망정 어떻게 폭행범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그 송강호 박사 사건도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송강호 박사는 종교인으로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부서지는 구럼비 바위로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이 영상에 기도하는 송강호 박사님 위해서 확성기를 대고 떠들어대는 게 방소령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해군이 욕 얻어먹는 이유의 반절은 아마 때문일 것입니다. 네, 하여튼 송강호 박사님은 구럼비를 살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구럼비 바위 쪽으로 이제 수영을 해 가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월 4일 그렇죠. 해군 최종의 수중 살인 부대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예. 그 SSU 대원들이 송강호 박사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송강호 박사 본인이 수중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물고문을 당하면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SSU 부대 대원들이 30분간 이렇게 바닷속에서 송강호 박사를 두들겨 팼고 심지어는 숨을 쉬지 못하도록 바다 아래로 물속으로 이렇게 끌어당겼죠. 네, 허리를 이제 머리 이렇게 감아가지고 끌어당기고 바다에서 자행된 이런 폭력. 정말로 이거는 진짜 살인 미수다. 그렇죠. 말 그대로 살인 미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미수 행위가 SSU 대원들 그 개개의 자체적인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해군 지휘부에서 그런 명령을 내린 결과일 텐데 이렇게 자신들의 이권 사업을 위해서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을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새끼들의 지휘 능력이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해군 지휘부는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그 해군과 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폭행이 없었고 영상 역시 조작된 것이다. 이따위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대한의 해군은 개새끼 소리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민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적들과 맞서 싸웠는데 그 후예인 대한민국 해군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 민중들을 적으로 여기고 선멸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해법이 없으면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 조카가 얼마 전에 해군에 입대했는데 조만간 휴가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새끼 너 휴가 나오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네, 참으로 명철한 해법이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해군의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폭력경찰의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새끼들한테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